네, 오늘 뉴욕 증시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이제 2% 안팎의 낙폭을 나타냈는데요. 지금 다우와 S&P 같은 경우에는 2달 만에 이제 최악의 하루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다우가 전장 대비 1.91% 하락 마감을 했고요. S&P 500 역시 2.14%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전장 대비 2.55%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국제 금융 시장에 위험 회피 심리가 발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달러화 같은 경우 주말간 굉장히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리스크 팩터로 인해서 달러화가 굉장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장중에 109선까지 오르면서 20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다시 근접을 했고요. 또 채권 금리 같은 경우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늘 3%대로 다시 올랐는데요. 10년물 금리 4%에 재돌파한 것은 이제 거의 한 달 만에 처음입니다. 2년물 같은 경우도 오늘 10bp 가량 장중에 오르면서 3.32% 나타냈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금 가격도 하락을 했는데요. 금 가격은 이제 온스당 1748.4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금 가격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금 가격 역시 4주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유가 또한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가 오늘 장중에 이제 86달러대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낙폭을 대부분 줄였습니다. 전장 대비 0.59% 하락한 배럴당 90.23달러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3대 지수 이제 낙폭이 상당히 컸는데요. 지금 다우 같은 경우 600포인트 이상 하락을 했고요. 또 S&P 이제 대부분 우량 종목을 포함하고 있는 S&P 500 지수가 지금 2% 이상 넘게 내렸습니다. 이 S&P와 다우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하루 낙폭이 6월 이후에 2달 만에 이제 최대폭이었는데요.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후 장중에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 중에 이제 23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이 하락을 하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장이 펼쳐졌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도 이제 조금 약세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주식 전략가인데요. 데이비드 코스틴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플레 수치도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만약에 이 인플레가 이제 위쪽으로 계속 향하고 또 연준이 계속해서 공격적인 긴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낼 경우 결국 주식 밸류에이션은 위축이 될 것이다라고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전했습니다. 이제 여름에 S&P 500이 반등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반등과 이 베어 마켓 랠리가 상당히 닮아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이런 반등 흐름이 베어 마켓 랠리 흐름에 이제 불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달러화가 그야말로 이제 킹 달러, 굉장히 달러 이즈 킹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달러가 이제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장에서 더욱 두드러진 것이 이제 유로화와 달러화의 페리티가 또다시 깨지는 이런 사태가 나왔습니다. 이제 연초까지만 해도 이제 유로 달러 환율이 이제 1달러를 넘어서서 1.2 이 정도를 나타냈었는데요. 이 1유로랑 1달러를 이제 등가 가치로 교환을 했을 때 이제 이 액면 가치가 1달러보다 유로의 가치가 더 낮게 떨어진 이런 상황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로 달러 환율이 0.9달러대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위험 통화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화도 굉장한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 서학개미분들한테는 환율 요인이 또 이제 또 다른 굉장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109.1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달에 109.2까지 올랐었기 때문에 지난달 최고치를 경신하지는 않았지만 이 레벨 자체는 지금 2002년 6월 이후 약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지금 굉장히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달러 강세의 요인으로는 이제 주말간 러시아가 이제 가스관 공급을 또 중단을 3일간 하겠다라는 소식을 급격하게 전하면서
좀 갑작스러운 천연가스 수급난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했고요. 이것이 결국 유럽 쪽에 이 에너지 크라이시스로 연결이 되어서 경기 침체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감이 유로화의 약세를 촉발을 했습니다. 또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가뭄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독일을 비롯해서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이제 각국의 가뭄 피해가 상당하고요. 500년 만에 최악이라고 합니다. 이 와중에 이런 공급난 문제라든지 가뭄에 따른 이런 경제적인 여파 같은 것 때문에 유럽의 침체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달러 강세로 연결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준의 긴축 또한 달러 강세의 요인입니다. 네, 이번 주 이제 가장 중요한 금융시장 이벤트가 잭슨홀 심포지엄입니다. 이 잭슨홀 같은 경우는 이제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주최를 하는 이 연간 이 경제 심포지엄인데요. 이번 주 이제 26일, 25일부터 이제 미국 시간으로 개최가 되게 됩니다. 이 파월 의장도 여기 참석을 하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26일에 이제 경제 전망을 주제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지금 파월 의장이 이번 달에 FOMC가 특히 없기 때문에 이 긴축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보여주는지가 이제 상당히 좀 금융시장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수령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긴축이 조기에 좀 중단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에 랠리를 보여왔습니다. 만약에 파월 의장이 인플레에 계속 대항을 할 것이고 강력한 긴축을 펼칠 것이다라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이런 여름 랠리가 이제 끝나고 힘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상당히 좀 방향성을 제시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지금 전문가들 또한 지금 계속해서 잭슨홀 이벤트 주시하고 있습니다. 엘리인베스트 전문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연준이 운전석에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는 잭슨홀에 모두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파월 의장 입에 따라서 이제 방향성이 갈릴 것이고 그 전까지는 상당히 높은 변동성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 지금 밈 주식이 또 굉장한 큰 폭으로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의 입소문으로 이렇게 급등락을 하는 종목을 밈 주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년엔 몇 년 전 작년인가요? 이제 코로나 초기에는 이 게임스톱 사태가 굉장히 전체 나스닥 지수를 엄청나게 크게 타격을 미치기도 했었고요. 또 지금은 이제 배드 베스 앤드 비욘드 그리고 AMC 요 두 종목이 굉장히 좀 시장의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AMC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영화 이제 극장 체인인데요. AMC 같은 경우 이제 경쟁사인 시네월드 세계 두 번째로 가장 큰 영화 극장 체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파산을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지난주에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따라서 이 극장주들 전체적으로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이 AMC 주가가 오늘 40%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또 이제 배드 베스 앤드 비욘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부터 행동주의 투자자인 포헨의 매각 소식에 따라서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S&P 글로벌 레이팅스가 배드 베스 앤드 비욘드에 대한 등급을 정크본드 영역으로 이제 낮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배드 베스 앤드 비욘드 오늘 주가 16% 이상 급락을 했고요. 이 밈 주식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이런 극심한 변동성과 투기적 흐름이 나타나면서 조금 이 시장이 어쩌면 지금 고점을 찍은 것이 아닐까라는 요런 이제 걱정을 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런 대형 종목뿐만 아니라 민주시까지 하루에 이렇게 40% 이상 급등락을 하는 경우에는 어쩌면 이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장에 유입이 되어서 우리가 고점을 찍었을 수도 있다라는 신호일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빅스가 23.8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장중에는 24도 넘어갔는데요. 전장 대비 거의 15% 이상 급등을 한 수준입니다. 이 전체적인 레벨로 봤을 때는 연초 대비해서 낮지만 여전히 하루에 15% 이상 급등을 하면서 이 시장의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이슈는 잭슨홀 심포지엄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 후반에 발표가 되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주말에 소식이 전해지기 때문에 주중에도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조금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좀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물가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되는데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입니다. 이 개인 소비 지수가 개인 소득 지표 7월치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전문가들은 7월 그 개인 소비 지출 근원 PC 가격 지수가 이제 지난달과 동일한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어느 정도 고점을 쳤다라는 이런 인식 속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과 동일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물가 같은 경우 연준의 긴축을 가장 이제 이끄는 그런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유념하셔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의 2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GDP 같은 경우 3번에 걸쳐서 이 수치가 확정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 2분기 예비치 같은 경우 가장 처음 나온 숫자 같은 경우 마이너스 0.9%를 기록을 했습니다. 역성장을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미국 경제가 1분기에도 마이너스 1.6%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2분기에도 마이너스가 기록이 된다면 기술적인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분기 GDP 속보치 수정치 역시 이제 지켜봐야 될 큰 요인입니다. 이외에도 이제 제조업과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그리고 내구재 수주라든지 미국의 경기 동향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요. 부동산 관련 지표들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적 시즌은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중에서 좀 중요한 실적은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기술주 줌도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또 지난주에 이제 타깃이라든지 어떤 소매 기업발 어떤 쇼크가 시장에 조금 있었는데요. 소매 판매 업체들의 실적들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백화점 업체 메이시스라든지 노드스트롬 그리고 또 미국의 달러샵 이제 다이소 같은 건데요. 달러트리 같은 데서도 실적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S&P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 섹터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오늘 종목 전부 하락을 했고요. 특히 이 중에서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 금융주 종목이 2% 이상 섹터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오늘 빅테크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채권 금리가 다시 상승을 하고 긴축 우려감이 커지면서 금리 상승 우려에 대한 어떤 직격탄을 빅테크가 맞은 모습입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2.9% 하락을 했고요. 또 애플이 2.3% 빠졌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역시 2.58% 내렸고요. 메타 2.89%, 테슬라 2.28%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존이 오늘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3.6% 내렸고요. 또 이제 엔비디아도 오늘 4.6%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주 실적을 앞두고도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고요. 또 이제 넷플릭스가 오늘 6% 이상 떨어졌습니다. 6.1% 떨어졌는데요. 이 월가 투자회사인 CFRA에서 오늘 넷플릭스에 대해서 매도하라라는 콜을 냈습니다. 여기에 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6% 이상 빠졌습니다. 반도체주가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데요. 인텔 같은 경우도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4% 이상 하락을 해서 52주 만에 최저점을 이제 하향 돌파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외에 오늘 이슈 있었던 종목 중에 머스크가 이제 주말간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에 대해서 가격 인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트위터 같은 경우 이제 긴축 경영에 돌입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했고요. 네, 그리고 오늘 포드가 이제 직원을 3,000명 감축을 하겠다라는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직원 감축하겠다라는 빅테크에 이어서 좀 경기 침체에 대비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포드 주가 오늘 5% 이상 떨어졌습니다. 오늘 좀 급등한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재택 의료 서비스인 시그니파이 헬스가 오늘 3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제 시그니파이 헬스를 인수하는데 CBS라든지 미국의 유명한 이제 약국 체인인 CBS라든지 아마존이 이제 인수를 하는데 관심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그니파이 헬스 주가가 30% 이상 급등했습니다.